자, 윤석열이 귀국을 했고요. 일주일 내내 미국에서 놀다 왔잖아 지금. 근데 재밌는 이야기부터 한번 할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개인 노트로 얻은 정보에 의하면은 바이든이 윤석열과 듀엣하려고 했는데 혼자 다 불렀다. 역시 부창부수라고 돋보이고 싶어하네요. 글쎄요, 딱히 이게 좀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그 백악관 스태프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했을 텐데 이게 기타도 미리 다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수를 뭐 윤석열이 좋아한다, 뭐 애창곡이 뭐냐 물어봐서 이 노래를 선정을 했고, 사실 이 노래가 그 2절에 가면 윤석열이 부르지 않은 2절, 그러니까 2절까지 부르면 바이든이 같이 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2절이 그 바이든의 죽은 이제 첫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2절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2절까지 부르는 게 불가능한 게 이 노래가 8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절만 해도 한 2분 30초 정도 되는 건데 그 간주하고 이제 2절 넘어가고 이제 그 사비라고 부르는 마무리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그 가사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엄청 길어요. 그 되게 슬프지 뒤에 가면. 예. 그래서 그걸 과연 2절까지 부르는 게 가능했을까? 우리나라 노래방 기계처럼 화면 가사 띄워두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야수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네요. 박지원 윤석열을 깠어.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박지원 못 믿겠다 하시면 요즘에 왜 그래요? 지금 방송 왜 자꾸 왜 그래?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 2절까지 부를 수 있다는 능력이 윤석열한테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걸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프롬프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전직 국정원장이 정보력을 못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립싱크라도 생각합니다. 네. 립싱크일 수도 있다. 참, 네. 아 근데 왜 연습해 왔다고 생각하냐면 그 팝송은 그대로 부를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말조차 영어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잘 봤습니다. 영어 실력. 네. 자,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저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것도 정말 웃긴 이야기고요. 굳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창피한 일이죠. 그 프롬프터 보면서 쓰여진 그대로 혀를 굴려가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아 근데 이게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더라. 천천히 하니까. 아니 그거는 쓰여진 거를 윤석열이 왜 도리도리 안 했겠냐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할 때보다 도리도리를 적게 한 이유가 이쪽에 시선을 집중해야 되고 이쪽에 시선을 집중해야 돼서 도리도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거기서 잘못 읽으면 안 되잖아. 그런 차이인데 그 프롬프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윤석열 영어 잘하더라 하는데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일 연습한 거예요. 왜 그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뭐 그 대통령실 밤늦게까지 불이 안 꺼진다 그랬을 때 제가 그거 연습하고 있을 거다라는 의심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 의회 연설이 윤석열한테도 부담이 되긴 했나 보네요. 그 좋아하는 술을 아껴가며 연습을 했다면. 예. 자, 박지원 국정원장 이야기는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애초에 뭐 그런 계획이었을 수도 있죠. 뭐 중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윤석열이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또 기내 기자 간담회 안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사고가 대판 난 다음부터는 윤석열이 비행기 오며 타면서 기자 간담회를 안 합니다. 사실 이거 윤석열한테 굉장히 기회거든요. 그리고 이게 역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국가 정상들의 어떤 행동들을 생각해봐도 굉장히 희귀한 행동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는 자기가 상황을 독점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라도 뭔가 좀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그걸 이용하기 마련인데 완전히 그냥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납득하기 힘듭니다, 진짜. 왜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건지. 뭐 기자들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순방 자체를 본인들도 뭔가 투어의 느낌으로 가는 것 같다. 기자들 역시. 그냥 해외 여행 갔다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은. 그러니까 뭔가 외교라기보다는 장기자랑 시원하게 한번 하고 오는 그렇지. 그런 느낌.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뒤에 기자 회견할 때 대한민국 기자들은 하나도 질문을 못했죠. 우리 민감한 거. 왜 한국만 퍼줘야 돼요? 이런 거 못했죠. 오히려 미국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고요.
어쨌건 저런 질문을 저 사람 뉴욕타임스인가요? LA 타임스. LA 타임스. 왜 타임스가 이렇게 많아? 네, 민족 정문지 LA 타임스. 한국 기자가 해야 될 질문을 대신한 미국 기자. 신기한 듯 바라만 보는 한국 기레기들. 저 뒤에 본 진짜 기자들 쟤들 영혼 없어 보이지 않아요? 진짜 너무 짜증납니다. 왜 따라갔습니까 도대체? 네. 자, 근데 확실히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뉴욕타임스 가지고 혹평을 했죠. 윤석열이 귀국을 하지만 한국민의 냉담한 반응 속에 귀국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뭐 쓰는 이야기죠? 냉담한 반응 속 귀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자화자찬하고 포장지를 화려하게 꾸미더라도 그냥 국민들이 듣기에 직감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얻은 게 뭔가, 우리가 가지고 오는 이익이 뭔가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다 뭐 반응이 냉랭할 수밖에 없죠. 자,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대통령실 여러분들 가보신 적 없죠? 대통령실 뉴스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지금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서울 도착, 서울 출발, 보스턴 출발, 서울 공항 도착, 워싱턴 도착, 워싱턴 출발, 블레어 하우스 도착.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거를 사진첩을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면 사진 볼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웃기는 거는 이번에 미국을 출국하고 돌아올 때 둘이 옷을 똑같이 입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렇게 올리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타기 전후로 저렇게 올려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올렸다가 내린 사진이 하나 있죠. 정말 저거. 대박입니다. 여기 이제 기자 간담회를 안 하면서 우리 기레기분들께서 김건희랑 셀카를 열심히 찍습니다. 저건 사생팬이지 저게. 근데 저 사진이 진짜 화가 나는 지점이 뭐냐면 저 상황을 연출했다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한테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 양옆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2개가 있죠. 저것 때문에 초점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자세로 정지한 다음에 막 반대편에서 사진사가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저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를 안 하는데 야 니들 왜 따라갔냐? 근데 기자 간담회를 안 하는데 대통령 부인하고 사진 찍으니까 좋냐? 거기다가 대통령실은 이렇게 김건희가 지금 기자들의 어떤 그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올렸다가 대통령실이 이 사진 또 왜 내렸냐? 뭐가 부끄러워서 왜 내렸냐 왜? 몇 시간 후에는 이 사진이 자체적으로 내려가 있고 다른 김건희가 포커스된 사진으로 대체가 돼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이게 네티즌들이 이제 너네 기자 어디 기자인지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은 또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김건희가 너무 대가리가 크게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은 사실 풀 메이크업에 헤어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기자들은 출국길이니까 그냥 후줄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무슨 후궁과 무술이들 같은 느낌이 확 나는 기자 사진인 거예요. 본인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제일 앞에 있는 그 V자 기자는 대통령실 로고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가려졌어요. 참 진짜. 이게 지금 아유. 기자들의 역할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만 또 못한 사람들. 뉴욕 타임스 한국의 냉담한 반응 속에 윤석열이 귀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아우 부끄러워서 정말. 왜 이렇게 부끄럽니? 근데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이미지잖아요. 한국이 북한의 핵 위기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다. 뭐 그 과정에서 뭐 핵 공유다 아니다 뭐 이 논란이 있었고 핵 공유가 미국이 아니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면 핵 공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뭐 우리도 핵무기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와 역대급 있지 참.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만하지 말라고 저렇게 환대를 해준 건데 워싱턴 선언한 그 다음 날 하버드 가서 우리도 핵무기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참아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정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좋게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알맹이가 없다는 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해구산을 확보했다고 쳐. 그래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외교, 국방, 어떤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온 건 하나도 없는데 예전에 했던 약속을 그냥 표지만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심지어 핵 공유라고 우겼다가 얼마나 그 창피스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핵 공유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엔 또 그렇게 말을 돌렸죠.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알맹이가 뭐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핵 공유라는 게 뭐냐면 제가 싫어하는 홍삼맛 사탕 같은 거예요. 홍삼은 안 들어가 있는데 홍삼 캔디라고 하니까 얼마나 성질나 받는 사람 홍삼향 1% 함유. 홍삼이 씻고 나간 물로 만든 거. 아 홍삼맛 캔디 싫어하세요? 나 겁나 좋아하는데. 자, 근데 뉴욕 타임스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청년들은 아메리칸 파이보다 일자리 부족을 더 관심 갖고 있다. 아니 사실 그렇지. 그렇죠. 일어나지도 않을 핵전쟁에 대해서 한국이 133조를 퍼줬는데 한국이 갖고 온 건 없어. 그런데 무슨 아메리칸 파이 뭐 이런 지랄들을 하니까 한국 언론은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저 뉴욕타임스가 한 이야기잖아요. 한국 청년들은 아메리칸 파이보다 일자리 부족에 더 관심. 사실 그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 저는 아메리칸 파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그 영화 나도. 아메리칸 파이 있잖아요. 엄청 야한 영화. 그 주제곡을 불렀다는 줄 알고 이 사람이 돌았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도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검색해 보니까 한 70년도에 굉장히 대히트를 쳤던 그런 미국에서 노래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누가 압니까 그걸? 그것도 70년대 초반 노래인데 네. 그런 윤석열의 의식이 그 부분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메리칸 파이를 알고 있는 한국 사람 한 명 있죠, 한 명. 네. 예전에 그 대선 전에 그 나중에 검색해봤더니 윤석열 후보였을 때 아메리칸 파이가 애창곡이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 자, 그 아메리칸 파이보다 한국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에 관심이 더 있다. 실제로 한국 내부로 들어오면요, 코리안 파이라는 그 기막힌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이 파이를 나눠 먹는 거예요. 노동시간 연장, 다음에 부자 감세, 부동산 규제 완화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파이를 나눠 먹는 거. 이게 코리안 파이야. 현실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청년들이죠.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주목했던 게 뭐냐면 미국 언론에서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까라고 보면 미국 언론이 봤을 때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너무 저렇게 정말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이용해 먹는다는 게 너무 보이는 게 그 부분을 아마 좀 많이 디스한 것 같아요. 지금 타임지는요, 윤석열을 신발 바닥 깔창으로 묘사를 한번 보세요. 타임지? 아 저거 합성 아니고 진짜예요? 아니야, 합성이야. 합성. 아 그렇지. 요런 게 나올 예정. 예. 깜짝 놀랐네. 아니, 맨 아래 보시면 만드니 범국민 호구 네. 구제위원회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에 이어서 타임지도 이거 내일 예정. 물론 뭐 정확하게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매트래. 자, 들어갈 때 일단 밟고 들어가는 거죠. 자, 한국 청년들 실제로 외국에서 윤석열이 아메리칸 파이 부르는 사이에 4년제 대학 17개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올해 평균 등록금 680만 원. 야. 680. 미국에 퍼준 대학 등록금 133조를 갖고 이런 데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680만 원이 아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꼰대 같은 말이지만 제가 입학금하고 등록금 포함해서 98만 원 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어디 구한 말이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야, 680만 원. 와,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진짜. 야, 근데 의학 계열은 진짜 비싸긴 하네. 거의 1,000만 원이네. 예. 거기는 뭐 실습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사실 문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낼 필요가 없거든요. 예. 자, 민주당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방미는 대국민 사기 외교다. 저 새날도 그 윤석열 미국 가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 대국민 사기라고. 넷플릭스의 조산모사, 바이든의 조산모사. 좋다고 지금. 거기에 무슨 뭐 역대급 외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믿는 사람들이
이직들 제외하고 나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130조짜리 관광 다녀온 거죠. 우리나라가 가져온 게 없지 않습니까? 뭐 59조 원 투자 유치했다는데 그거는 윤석열이 안 갔어도 원래 다 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처럼 이번에 미국에서도 한미 이 청년 교류 강화에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또 했잖아요. 2023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저렇게 대학 등록금은 올리고 있는데 왜 미국으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각각 400억씩 한미 통합 800억을 하는데 그중에 풀브라이트 200명 껴서 간다는 거예요. 풀브라이트. 근데 우리 풀브라이트가 어떤 데인지 지난번 김인철이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때 어떤 난리가 났었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동문회장 할 때 아들 손자 며느리 전부 다 장학생 만들었잖아요. 풀브라이트. 이거 2023명 중에 그렇게 자기들끼리 먹고 짜고 할 거 뻔히 너무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예. 자, 알겠습니다. 국민 반응은 냉담하다. 뭐 그러면서 저 미국에 가서도요 청년들 챙기는 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한국 청년들이 유학 가면 일본이 장학금 대주는 뭐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결국 친일파 만들어서 돌아오는 맞아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자권님, 불군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77만 7,777명 완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방송 중에 캡처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아, 네, 방송이 중간에 이거 제가 참 77만 7,777명. 그렇다고 슈퍼챗을 77만 원 쏘면 안 됩니다. 네. 예, 최고액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77만 원을 그렇게 무리는 쏘시면 안 하지 돼요. 마시고요. 777원 정도. 네. 7,7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